안녕하세요. 자, 요즘 잘 되고 있죠? 안 돼요? 자, 오늘은 요약집 43페이지입니다. 자, 41페이지네요. 지적 정리. 자, 지적 정리는 올해 몇 문제 나와요? 두 문제가 나와요. 작년에 이제 토지이동이 너무 출제가 저조해가지고, 자, 지적 정량과 관련돼서는 딱 3개예요. 올해 출제될 만한 게. 자,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정량의 대상. 요거 몇 개예요? 13개. 이제 말도 못해, 이제.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 3개 테마가 있는데, 지적 기준점은 올해 출제 가능성 떨어지고, 요게 이제 한 문제 뭉칠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올해 지적 정량 접부 심사 절차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 이동이 좀 적게 나오면 요거 하나 나와요. 뻔한 스토리예요, 뻔한 스토리.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 요약집 몇 번 봤어요? 1월부터 봤잖아요. 1월부터 몇 번 봤어요? 11월부터 봤지, 실질적으로. 몇 번이? 11월, 12월, 1, 2, 3, 4, 5, 6, 4번 봤어요, 4번. 4번 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4번째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여기 한번 봅시다. 지적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12문제. 그냥 암기하면 그냥 만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 정량 대상 몇 개? 13개 외워야 되고, 의뢰 절차 보면 이제 이렇게 루틴이 딱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적 정량 접부 심사 절차도 4번째 배우는 거니까 머릿속에 싹 정리가 돼야 된다고.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이거죠. 자, 지적 정량입니다. 그럼 지적 정량과 관련돼서 이렇게 개념 한번 잡아봐요. 몇 필지? 자, 2필지죠. 분할이죠. 요게 뭐예요? 면적. 요게 뭐예요? 경계. 요게 좌표. 폼믹싱 하면 나오잖아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 지적 정량. 그러면 지적 정량의 개념을 우리가 당겨놓고, 그러면 41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지적 정량의 성격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 밑에 41페이지 보니까 지적 정량의 대상 몇 개가 있어요? 13개가 있다. 요걸 초점을 맞춰 놓으라고. 별표가 5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꼭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생태가 들어가면 이제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이렇게 기억하죠.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 그러면 1번 봐봐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적 정량이 대상을 얻을 때, 그러면 지적 정량 크게 기초 정량과 뭐로 나눠져요? 세부 정량. 그럼 지적 정량의 구분은 크게 세부 정량과 기초 정량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출제하는 겁니다. 그럼 기초 정량과 관련돼서 첫 번째 지적 기준, 기준 동그라미 잖아요. 그러면 기준 그러면 툭 치면 무슨 정량이 나오죠? 기초 정량이 나와요. 자, 그럼 세부 정량과 관련돼서 지적 확정 정량, 확정에다 행강된다 그러고 확정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도시개발사업,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거. 자, 지적 현황 정량은 어디가 나와요? 현황하고 대비를 포인트를 잡아요. 대비 현황. 그러니까 무슨 정량이다? 지적 현황 정량. 자, 경계 복원이 들어갔어요. 무슨 정량이죠? 경계 복원 정량이 돼요. 그럼 지적 현황 정량과 경계 복원 정량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와요? 자, 경자 따고 현자 따서 거꾸로 하니까 환경이는 뭐예요? 검사 정량에서 제외된다. 그거 꼭 안겨놔야 됩니다. 자, 새로운 들쳐놓고 신규 등록 정량. 임에서 돌아가는 게 무슨 정량이죠? 등록 전환 정량. 자, 그러면 뒷장 능력이니까 42페이지. 분할하니까 무슨 정량이죠? 분할 정량이에요. 그럼 축척 변경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축척 변경 정량. 무슨 도에? 지적도에.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장소에서 데려가는 것. 그게 축척 변경이죠. 말소가 들어갔어요. 무슨 정량? 말소 정량. 등록상 정정이 들어갔어요. 무슨 정량이죠? 정정 정량. 복구가 들어갔어요. 복구 정량. 검사가 들어갔어요. 검사 정량. 자, 지적 재조사가 들어갔어요. 무슨 정량? 지적 재조사 정량. 몇 개예요?
13개가 돼. 그러면 지적재해조사 측량과 관련돼서 가장 최근에 유입된 거. 그럼 뭐예요? 지적재해조사 측량.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복구가 들어갔어요. 복구 측량. 분할이 들어갔어요. 합병이 들어갔어요. 합병 없어요. 합병 없죠. 작년 출제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정정이 들어갔어요. 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어요. 도시개발 사업 측량이 아니라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지목 변경이 들어갔어요. 없죠. 지목 변경 언제 출제됐어요? 24회 때.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축적 변경이 들어갔어요. 축적 변경. 신규 등록이 들어갔어요. 신규 등록 측량. 연속 지적도가 들어갔어요. 없어요. 그게 26회 때 기준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현황이 들어갔어. 현황 측량. 경계 복원이 들어갔어요. 경계 복원 측량. 지적 이승 기준점이 들어갔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출제되고 있다. 출제 문제가.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측량이 대상 그거 13개 꼭 좀 숙지를 해줘야 돼요. 특히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뭐죠? 지적재해조사 측량. 우리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현경. 현경이 이쁘다 그랬죠. 그래서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어요. 지적, 확정, 측량. 그 정도만 딱 좀 출제 포인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그러면 크게로 몇 개로 구분된다?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기초 측량 하나, 세부 측량 12개. 그렇게 딱 암기만 해놓으면 돼요. 자, 지적 측량 대상과 관련돼서 그 정도 요건 닦아서 딱 이제 애워놔야 돼요. 자, 43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제3절. 지적 측량이 뭐죠? 의뢰 절차. 이게 의뢰 절차가 별표가 이게 5개예요. 여기 이제 그러면 올해 여기 나눠지면 2문제예요. 그러면 뭉치면 몇 문제예요? 1문제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절차죠. 이해할 게 없어요. 다 암기해야지. 그럼 1번 가봐요. 어떻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는 검사 측량과 지적재해조사 측량 줄쳐놓고요. 포함이 제예요. 제죠. 제 행간편 딱 넣고 마무리하고. 자, 지적 측량 수행자 행간편 써놓고 어뢰에다 이제 행간편 딱 넣고.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기가 출제위원이 한번 돼봐요. 그러면 지적 측량 어뢰는 누가 되었죠?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러면 요걸 지적 측량 수행자를 지적 소관청으로 바꾼다고. 지적 소관청이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입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누가 있어요? 지적 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제외를 포함으로 본치면 X가 되죠.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2개. 검사 측량과 지적 재해조사 측량.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가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요걸 안겨놓고 공룡력 있나 한번 봐봐요. 이 지분이 맞나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지문이 떴다. 자, 어떨까요? 자,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 지적 측량업자의 지적 측량을 의뢰한다. OX. 봐봐요. 금방 했는데도 그렇죠.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분할. 분할은 지적 측량의 대상이잖아. 그럼 분할은 누구한테 의뢰해요?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 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OX.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또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외워서 뭐예요? 응용을 못 한다고. 만약에 자기가 뭐예요? 모의고사를 볼 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봐봐요. 만약에 이론을 했는데 문제가 바로 풀린다. 문제가 바로 풀려요. 그러니까 이론은 우리가 숙제해서 문제가 바로 풀린다. 그러면 문제 따로 풀 필요가 없어요. 이론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에서 문제를 바로 접목시키는 사람은 문제 따로 풀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이론을 우리는 암기를 해놨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 사람은 공부를 거꾸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풀어서 이론으로 도입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이론에서 문제를 바로 접목시키는 사람은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적절하게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대부분 보면 한 70%가 어때요?
이론은 따로 놀고 문제 따로 놀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봐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론을 바로 외워서 문제에 쓰이면 문제 따로 풀 필요 없어. 포인트만 몇 개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론을 안 했는데 문제. 그러면 요 사람 문제 이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론을 백날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게 과목이 세 과목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민법. 그래, 민법. 또 하나는 뭐예요? 등기. 공시법령에서 등기. 자, 그럼 2차 과목에서 뭐가 있죠? 중개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중개사법. 그러니까 민법, 등기, 중개사법은 하루 한다고 해서 점수가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 과목의 특징은 뭘까요? 한 번 올려놓으면 점수 안 떨어져. 한 번 올려놓으면. 근데 여기에 비해서 봐봐요. 우리 지적 안 하면 뭐예요? 점수 팍 떨어져요. 하면 푹 올라갑니다. 공법 어때요? 하면 올라가요. 안 하면 푹 떨어집니다. 세법 어때요? 하면 올라가요. 안 하면 푹 떨어져요. 1차 과목에서 대표적으로 학교론도 마찬가지야. 학교론도 안 하면 푹 올라갔다가 푹 떨어진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탄력성이 비탄력성이 비탄력성. 얘네들은 탄력성이야. 그러면 요 과목들은 뭘 요구하는 거죠? 성실성을 요구하는 거고, 요 과목은 뭐가 필요해요?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력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봐봐요. 우리가 요약집 지금 뭐 학원에서 우리가 민법 요약집을 몇 번 끝내줬느냐? 이제 5번째가 들어가요. 5번째. 그러니까 수강생 절반이 뭐예요? 한 30%가 100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 것만 계속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를 버리는 것도 능력이라니까, 능력. 그러면 공시법은 뭐예요? 딱 2개. 요거 요 2개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 나머지 자료는 막 모의고사 보죠. 쓰레기통에 다 버려. 틀린 문제는 어디에다 기입을 해놔봐요? 요약집에다가. 그러니까 단권화를 시키라는 거야, 단권화를.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자료는 다 쓰레기통에 찢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찢어서 버려. 자꾸 쌓아놓으면 뭐만 쌓여요? 스트레스만 쌓인다고. 그러니까 자료 버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지금 봐봐요. 지금 민법만 나가는 자료만 한번 봐봐요. 집에 가면. 자, 뭐 평일반 하지, 그 다음에 주말반 하지, 쌓아놓은 자료만 해도 제가 한번 쌓아봤어요. 쌓아봤더니 이 정도 돼. 진짜 이 정도 돼요. 민법 자료만.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 자꾸 버려, 불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수업 안 듣는 사람은 또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그러죠. 복사해봐요. 보지도 않아요. 가져가봐야 그거 볼 필요도 없어. 괜히 가져가야 스트레스만 쌓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는 자료를 자꾸 버리고 집중화를 시켜놓으라고. 어디 자기가 꼭 저 요약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요약집 있으면 거기 뭐예요? 거기에다 집중화를 보고 있던 자료에다 집중화를 그래야 빨리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과목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빨리 회전을 시켜줘야 돼.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 요약집에 그러면 몇 시간, 지적은 오늘 수업 끝나면 몇 시간 만에 봐야 돼. 집에 가서 1시간 만에 봐야 돼. 1시간. 이렇게 1시간 만에 봐야 돼. 등기는 한 2시간 만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요약집이 딱 끝나면 3시간 만에 뭐예요? 공시법령이 끝날 수 있도록 자주 봐야 됩니다. 자주 보라고. 자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증명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증명 의뢰는 누가 어떻게 하죠? 지적증명 수행자. 대표적으로 검사청량.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2개가 있어요.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 그거 한번 확인해 두고요. 자,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지적청량 수행자는 의뢰 접수하게 되면 청량계획서 줄쳐놓으세요. 이게 중심 퀴즈죠. 언제까지? 2군데다 딱 현관편 단알. 언제까지? 다음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해요? 지적서 간청. 그럼 선생님 저는 이거는 안 해올랍니다. 안 해오려면 원위치로 가야 돼요. 원상복구가 돼야 돼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서 간청. 그러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24회 때요 시도지사 지적서 간청은 시도지사로 장난쳤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서 간청. 원위치로 가볼까요? 자, 그럼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2필지. 면적, 경계, 좌표. 그게 뭐예요? 지적 정량이거든. 그러니까 면적, 경계, 좌표의 공통점은 토지의 표시거든. 토지의 표시는 누가 결정해?
지적서간청이. 그럼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서간청.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모든 토지 번원 순간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서간청.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그럼 지적서간청은 시도지사로 훔쳤으니까 이제 다음 날을 3일, 5일, 7일 장난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다음 날 누구한테? 지적서간청에게. 자, 요 지문도 출제 경향에 들어가고요. 자, 4번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청량업자는 검사청량을 할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 뭐 되죠? 제외된다 그랬죠. 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청량 의뢰가 있을 때 지적청량을 실시하여 청량성가를 결정해야 돼. 그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누가 하죠? 지적서간청이 하죠. 자, 6번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청량부, 청량결과도 면적측정부, 청량성가 8일 등 청량성가에 대한 자료를 지적서간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뭐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다만. 여기서부터 중요하네요. 다만은 뭐예요? 애적으로 이 소리야. 그러면 애적으로 이 말은 애워라 이 소리거든. 우리가 그래서 안교 이해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보는 게 요 단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게 지적성각 청량성가 및 경의 청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학정 청량성가의 경우에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거기가 포인트예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여기가 포인트예요. 개정되기 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게 시도지사 자리였거든. 근데 그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왜?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면적 규모 이상이냐 미만을 나눠놨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 규모 이상 누가 검사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서간청이. 이게 이제 작년에 개정됨으로써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님들을 좀 붙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자, 지적삼각 청량성가 및 경의 청량 방법이란 지적학정 청량성가의 경우는 면적 규모 미만에 있는 건 누구한테 검사를 받는가? 1. 지적서간청, 2. 시도지사, 3번 국토교통부 장관, 3번 행자부 장관, 5번 지적청량업자. 정답은? 지적서간청이죠. 근데 이걸 좀 우리 형님들을 좀 떨어뜨리자 그러면 이렇게 듣는다고. 자, 그러면 지적성각 청량성가 및 경의 청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학정 청량성가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때? X. 떨어뜨리려면 그렇게 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돼? 시도지사 또는 지적서간청. 이렇게 나타나야 돼.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서간청, 면적 규모 이상은 누구예요? 시도지사. 6번 올해 다시 도전하는 거니까 작년에 도전했다. 도전 실패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도전하는 거니까 6번 점은 요거 정확하게 잡아놔야 돼. 자, 7번입니다. 지적청량성가는 지적소관청은 청량성가가 정확하다고 인정할 때 지적청량성가도를 누구한테? 지적청량 수행자, 고객행강편 딱 써놔요. 이제 청량 의뢰인에게 교부한다 이러면 틀려요. 일단 누구한테 줘요? 지적청량 수행자. 그럼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구한테 줘? 청량 의뢰인. 그렇게 이제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 조문이 출제된다면 그 지적청량 수행자를 청량 의뢰인에게 발급한다, 교부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번 지문 나와봐요. 그런 지문 형태밖에 없어요. 그걸 의미를 잡아줘야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9번이네. 9번 조문. 요거 조심해야죠. 아까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 검사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래서 현, 경, 요렇게 한번 잡아두라는 거. 그래서 지적청량을 실시해서. 자, 10번으로 갑니다. 지적청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그 읽어봐요.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그게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한 청량. 어떤 문제집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봐요. 단정 지적청량을 설명한 것 중에서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요 세 개가 들어간 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sak상해 놓으라고요. 이게 뭐죠? 면적, 순서와 상관없이 면적, 경계, 좌표. 그게 이제 뭐 출판사, 모의고사, 아니, 문제집 세 군데 나와 있다고. 지적청량을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면적과 경계와 좌표. 그런 의미를 잡아주는 거. 자, 12번입니다. 12번과 관련돼서는 자, 지적청량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적청량 방법, 지적청량 평판, 전자평판. 전자평판은 조심해 놓고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고, 가장 최근에 도입.
자, 경계의 측량은 경자를 착상해요. 어디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경계점, 좌표, 등록으로. 그래서 경계점, 좌표가 핵심이죠.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이제 착상을 해놓고, 전파기, 강파기 측량, 사진, 이성 측량 방법에 따른다. 또한, 지적 측량이 두 개로 구분되죠. 기초 측량과 뭐로? 세부 측량으로 구분된다. 요 12번은 그럼 그 자체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 자, 13번 지문은 지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 줄쳐놓고 이게 무슨 절차예요? 기초 측량의 절차야. 기초 측량.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초 측량 절차는 뭘 해야 돼? 계획하죠. 그러면 준비해야죠. 그러면 현지 답사 가야죠. 그러면 거기에다 뭘 받고 와요? 만뚝 받고 오죠. 그러면 가서 뭐예요? 조표, 그 다음에 간첩, 계산, 성과표 작성을 한다. 요 지문 자체는 요 두 번 출제돼 있어요. 한 번은 지문으로 출제되고, 한 번은 지적 측량 절차가 바르게 묶인 거 돼가지고 한 번은 단답식으로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봐봐요. 지적 측량 의뢰 절차 다시 봅니다. 지적 측량 의뢰 절차는 누가 돼요?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는 누가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업자. 그러면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해? 다음 날까지. 그러면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측량 및 검사 기간. 여기 이제 따로 이제 별표 3개 나와야 되겠죠. 따로 관리해야 돼요. 얘는 따로 관리해야 돼요. 자, 그럼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 룰 이야기했던 거 봐봐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숙제 검사 기간이 길어요? 숙제하는 시간. 그럼 측량 기간이 길어요? 검사 기간이 길어요? 측량 기간. 그럼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요거는 모의고사 3군데 제가 출제해놨고요. 지난달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작성해야 돼? 검사하고 4일. 요거 맞춰놔야 돼요. 자, 딱 지적에서 이해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적 기준점 설치 시. 그거 행강편 딱 적어놓고 그게 15의 기출이야. 15회 지적 기준점 설치 시 찾았어요? 그게 이제 15회 때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그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거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수속 계산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자, 37점이 있다. 그러면 37점. 이 말은 자, 15점은 법학에서는 뭐라고 적었어요? 15점은 4일을 주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4일에다가 15점을 빼봐요. 22점이죠. 그러면 4점마다 뭐예요? 하루를 가산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4, 5, 20. 몇 점 남았죠? 2점. 그럼 며칠이에요? 5일에다가 몇 점 남았어요? 2점. 2점 남았더라도 하루를 출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며칠이다? 1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100점으로 한번 해봐요. 100점. 딱 하나 이해할게. 자, 100점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5점. 15점을 빼고, 며칠을 주고, 4일을 주고, 15점을 빼니까 며칠? 85점이네. 4점마다 하루 일당을 주라고 그랬으니까, 4, 2, 8, 4일은 4. 그러면 여기 20일이래라. 한 점 남았죠? 그러니까 1점부터 4점까지 하루라는 거야. 1점 남아도 하루 주고, 3점 남아도 하루 주고, 5점 남으면 이틀이라는 거야, 이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 점 남았으니까 하루 두니까 며칠이죠? 26일이라는 거야. 그럼 한번 볼까요? 지적 기준점 설치 시 15점 이할 때 며칠? 4일. 15점을 초과할 때 며칠? 4일. 초과하는 4점마다 며칠을? 1일을 가산한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이해할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계약 또는 협의.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이제 지적 측량 결과물이 급해요.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 서로 합의합니다. 합의하면 어때요? 자, 합의하면 뭐라 그래? 빨리 해달라고 그러면 뭐랄까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뭐라고 답변해요? 측량 비용 많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기간은 몇 분의 3? 4분의 3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 26회 때 졸업 이렇게 나왔어요. 실수도 많이 했죠. 20일이다. 합의를 20일 했다. 26회 때 문제입니다. 자, 검사 기간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검사 기간은. 그럼 몇 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러면 20 곱하기 4분의 5, 4분의 1이죠. 며칠이? 5일이죠. 검사 기간은 며칠? 5일. 측량 기간은 15일.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해서 1번에다 15일을 많이 찍었다고. 여기 물어본 거는 검사 기간을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합의를 했으니까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이요. 4분의 1은 무슨 기간? 검사 기간이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기초 정량의 절차 나왔네.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저표, 간척, 계산, 성과표, 작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45페이지 가니까 무슨 점?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은 올해 출제 가능성 약간 뭐예요? 한 몇 년 있어야 출제됩니다. 그런데 지문으로 한두 개 나오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기준 특치니까 기초 정량이 나오네. 기초 정량. 자, 지적 기준점 몇 개? 세 개죠. 지적 삼각점. 그렇죠.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에요.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 도건점. 간혹가다 이제 요번에 이제 5월달 모의고사는 요걸 장난쳤죠. 지적 기준점이란. 자, 지적 이성 기준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을 말한다. 어때? X야. 뭐 비적 삼각점이라니까. 그러면 요거는 또 요게는 빠졌어요. 지적 기준점에는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을 말한다. 어때? X야.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가 붙어요? 지적이 붙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지적 기준점은 그러면 누가 관리하죠? 시하고 지가 관리합니다. 시지. 자, 그러면 지적 삼각점과 관련돼서 올해 간접적으로 출제된다면 요 정도에 봐봐요. 여기 뭐예요? 도면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지적 삼각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지적 삼각 보조점. 이렇게 표시. 지적 도건점. 여기는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성과는 시, 지지. 시도지사 관리하고 요거는 누가? 지적 소관점. 요번에 지적 삼각점에 열람과 관련돼서는 이게 좀 개정이 돼서 작년에 좀 추가가 됐다고. 원래는 시도지사가 열람을 발급했는데 이건 뭐예요? 시하고 지가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럼 밑에 박스로 한번 가봐요. 자, 그러면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 지적기준점 표지, 지적삼각점 쭉 가봐요. 그래서 끝에 열람등본거부 찾았어요? 거기에서 시도지사 옆에 뭐가 있어요? 지적소관점 그거 하나 확인해놓으라고 요번에. 자,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니까. 원래는 요거는 시도지사인데 지적소관청이 추가돼서 시지. 그거 자리 하나 한번 해놓고. 작년에 바뀐 게 청량성과의 고시와 관련돼서 공보 또는 인터넷. 그거 한번 확인해 두면 돼요. 원래 지적삼각점은 간보였다고. 그래서 모두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뭐다 통일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열람과 관련돼서 그거 한 자리 확인해 두면 돼.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추가하라고. 거기에다 지적소관청. 아시겠죠? 그럼 척하는 뭐예요? 열람등본 괄각과 관련돼서는 시도지사점 찍고 뭐 추가해라? 지적소관청을 추가하라는 겁니다. 그게 개정된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걸 원미를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지적균형점이 만약에 출제된다면 거기 시도지사점 지적소관청 그거 한번 확인해 두면 되고 공포 또는 뭐예요? 인터넷 홈페이지. 그럼 올해 이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올해 도면이 출제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도면 안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슨 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그러면 그 측면하고 또 하나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무슨 정량이다? 기초정량이다. 기초정량은 몇 개? 아니죠. 3개잖아. 3개. 요거 3개잖아. 만약에 지적정량이 대상을 나열해 놓고 기초정량을 골라라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면 돼. 지적삼각정량, 지적삼각보조정량, 무슨 지적도건정량.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 출제가 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뭐예요? 46페이지. 지적, 제5절 뭐라고 써놨죠? 지적정량, 적부심사. 그러면 선생님, 봐봐요. 그러면 왜 올해 봐봐요?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볼까요? 올해 이제 봐봐요. 올해 몇 회? 28회. 작년 27회. 장 26회. 장 25회네. 다 봐봐요. 작년에 뭐가 출제됐어요? 중앙지적위원회가 출제돼서 지적정량 적부심사가 출제됐어요. 재작년엔 지적위원회가 출제됐거든. 그럼 봐봐요. 지적위원회 절차, 지적위원회 절차. 어머 올해 뭐예요? 대표적으로 지적정량 적부심사 절차가 출제된다고. 지적정량 적부심사 절차 관련돼서는 48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48페이지 거기 지적청량 적부심사 도표가 나가 있고요. 3번은 지적청량 뭐가 있죠? 적부 재심사가 있죠. 요거 보면 약간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거보다도 요렇게 이제 필기를 하나 해놨을 거예요. 그 밑에. 자,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이제 요 관계죠. 자, 처음 강의 듣는 손 봐봐요. 자, 청구인이 있어요. 자, 써놨어요. 이제 애우자고 이제 청구인이. 자, 시도지사 관계가 있고요. 자, 여기 그러면 지방지적인 적부심사의 재심사예요. 적부심사만 할 수 있어요. 얘는 만입니다. 적부심사만. 자, 적부심사만 해서 25일 때 출제되거든. 자, 봐봐요. 다음 점 지방지적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적부 재심사 이게 아니라 심사만 할 수 있다는. 자, 그럼 적부심사 절차도 한번 보죠. 이제 봐봐요. 청구인이 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업자, 그렇죠. 지적청량, 수행자가 되죠. 이번에 모의고사는 요게 출제됐네요.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지적청량 수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때 X, 지적청량 수행자도 포함됩니다. 자, 청구인이 누구를 거쳐? 시도지사를 거쳐. 여기 이제 거쳐. 이게 거쳐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러면 거쳐라는 것은 그러면 봐봐요. 26회 때.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지방지적위원회. 이게 26회 기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쳐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느냐? 봐봐요. 요게 개정되기 전에 자, 봐봐요. 자, 올해 걱정되는 게 요 두 개 지문이에요. 다음 점, 올해 이제 재적청량 적부, 심사, 절차 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재적청량 적부 심사는 시도지사한테 청구한다. OX. 자신이 없죠, 또. 자, 재적청량 적부 심사는 지방지적에는 청구한다. 어때요? 자, 봐봐요. 자, 과거에 이제 26회 때 요 단어가 없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법이 개정돼서 읽어봐요. 거쳐.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면 저 거쳐라는 단어가 개정 전에는 이게 맞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시도지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적청량 적부 심사는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한테 청구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올해 만약에, 왜냐면 이게 26회 때 담당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돼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적부심사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지방지적위원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날짜를 해보죠. 시도지사 청구인한테 서류를 보내서 해부해줬죠. 그러면 해부 며칠을 해줘야 돼? 30일. 요걸 빨리 해서 30일.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얘가 받았으니까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심의얼결 며칠? 60일. 그래서 심의얼결 60일이래요. 연장은 며칠이죠? 30일. 그래서 연장 30일이 됩니다. 그러면 결정이 돼. 누가 연장을 해? 누가 결정을 해? 얘가 결정을 하거든. 자, 얘가 결정을 해서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됐으면 이제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내요? 시도지사한테 보내죠. 지체 없이 송부입니다. 자, 그러면 통지는 며칠이죠? 7일. 그래서 7통이야. 7통. 그래서 통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여기에서 만약에 장난을 친다면, 기간에서 장난친다면 어디가 제일 장난칠까요? 쉬울까요? 요걸 며칠로? 90일로. 심의얼결 90일.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심의얼결 며칠이다? 60일이래요. 60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딱 스케줄을 짜요. 청구인은 시도지사를 읽어봐요. 그렇죠.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연장. 성부 지체 없이 7일 통지. 이렇게. 그럼 만약에 얘가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보내요? 지적서한장, 특침은 직권정정이 튀어나오는 거야. 직권.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적부심사 절차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 이게 너만 쉽다 그러지 말고 좀.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그렇죠. have 30일. 안 헷갈리면 요 단어를 찾아서 have 30일, 심의연결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이렇게 오라고. 그러니까 7일 통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착각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불만을 제기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자, 그러면 90일 이내에 누구를 거쳐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여기로 왔네요. 재심사 청구를 하러 왔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누가 청구하죠? 중앙지적위원회죠.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에 재심사에 적부재심사야. 그럼 나머지는 딱 똑같아. 요걸 기준으로 해서 법에 요걸 준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여기는 똑같아. 그렇죠. 누가 같아? 중앙지적위원회. 해부 30일, 심의연결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송부 7일 통지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한테 보내줘.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지적서 완성, 특징은 직권 정렬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바꾸는 게 올해 이 부분, 올해 출제 예상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바꿀 가능성이 커요. 요 심의열개를 90일로 바꿔놓고 이걸 60일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잡고 또 하나는 만약 적부 재심사로 간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적부 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청구한다. 그때 X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올해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무조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제 경향을 분석해도 퐁탕퐁탕이니까 나온다고. 봐봐요. 절차가 나왔다가 위원회가 나왔다가 절차가 나왔다가 위원회가 나온 거거든. 그만 봐봐요. 25회 때 위원회가 나왔어. 그러면 절차가 나왔어. 26회 때. 작년에 위원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절차. 그래서 퐁탕퐁탕이야. 퐁탕퐁탕. 그래서 올해 절차는 반드시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요걸 클해서 아니 하나 차이로 떨어져 봐요. 2.5점 차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금 뭐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서울은 지금 부동산이 뭐예요?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어제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막 천정부지로. 근데 국가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버려 두고 뭐가 문제인가 지금 뭐다 현황을 파악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루 사이에 뭐예요? 5,100억이 막 올라요 지금.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벌기에는 올해밖에 없어요. 내년밖에 없어. 내년. 그러니까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따라하고 절실해야 돼. 절실. 돈도 벌기에도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걸 터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다시 와봐요. 이제 지문으로 나왔을 때. 자, 그러면 몇 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의와 관련돼서 이제 1번 가봐요.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작년에 출제됐던 게 이런 것들이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이 제예요. 포함 몇 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자,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외예요, 포함이에요? 제외. 임원의 임기는 몇 년이다? 2년. 왜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외될까요? 그건 밑에 나옵니다. 4번 봐볼래요? 자, 몇 번을 보냐면, 자, 거기 안 나와 있네요. 저쪽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럼 한번 가봐요. 47페이지. 박스로 한번 가봐요. 자, 거기 지적위원회에서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 거기 있죠? 거기 위원장을 한번 봐봐요. 지적 업무 담당 뭐가 돼요? 국장이 되죠. 국장이 만약에 10년을 재직했다. 그러면 위원장이 10년 하고 갔다라는 거야. 가장이 20년을 재직하고 갔다. 그러면 뭐예요? 부위원장이 20년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돌아오셔서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의미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4번하고 5번 있어요. 다시 돌아와 봐요. 4번. 이게 의결 종족수거든. 5번 봐봐요. 위원장이 위원회 중앙지정의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며칠 전까지 5일. 5일을 작년에 7일로 멈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5번은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5번이 이게 15회에 한번 출제되고 그런 거진 12년 만에 뭐예요? 다시 복귀한 거야, 이게. 15회 때도 요게 그때 권쳐 놨었거든. 그러니까 7일이 아니라 며칠?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무슨 통지다? 서면 통지라는 거예요. 자, 18회 기출문제가 7번이네.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뭘 둬요? 중앙지적위원회,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 그럼 시도에 중앙지적위원회를 준다. 그때 X, 그게 18회 때 2.5점짜리거든.
자, 중앙지적은의 업무, 요게 이제 25일 때 2.5점짜리 개정되고 나서. 그래서 거기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번일까요? 3번이야, 3번. 3번에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대한 무슨 심사? 재심사라는 재심사. 요 제자를 살짝 빼서 어떻게 운전하냐? 25일 때 봐봐요. 다음 중 지방지적인의 업무 범위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래서 몇 번? 재심사. 이게 정답이 되죠. 재심사는 누구예요? 중앙지적이거나 중앙지. 자, 그러면 그 당시에 25일 때는 별표를 5개 놨는데 지금 별표도 안 해주잖아요. 한번 우려먹었기 때문에 독자적 문제로. 그래서 거기 의미를 짜고 몇 번부터 중요해? 이제 8번부터 몇 번까지 오른쪽 몇 번까지 14번까지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외우라고.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청구인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정을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7일, 통지 며칠 90일, 재심사 청구.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어디에다 키워드를 잡아야 될지 자기가 눈에 살아서 움직여야 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청량수행자. 지적청량수행자 하나 잡아야죠. 과거에 개정돼서 추가가 됐으니까. 그래서 출제가 된 거야. 과거에는 지적청량수행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몇 년 전에 개정돼서 지적청량수행자. 그래서 모의고사에 이렇게 출제된다고.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인의 지적청량수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때 X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지적청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는 관할시도지사를 거쳐. 거쳐가 중요하죠. 누구를 거쳐? 지방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한다? 지방지적위원회. 그래서 26회 때 그 자리 거쳐를 이용해서 26회 때 2.5점짜리가 나왔고요. 자, 그럼 이제 9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10번을 봐봐. 10번은 어디부터 잡아? 해부부터 잡아. 끝에부터. 그래야 안 헷갈려. 해부 30일. 이렇게 오라고. 해부 30일. 이렇게. 자, 11번은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돼? 심의 얼결 앞으로 60일. 다만 동그라미. 부득이한 경우는 지적위원회 얼결을 거쳐 연장 30일. 심의 얼결 60일. 연장 30일. 이렇게 이제 잡아놓으라고요. 자, 13번으로 가죠. 그러면 거기 12번은 송부. 송부를 잡아요. 송부 앞에 쳐요. 송부 지체 없이. 이렇게 잡으라고. 송부 지체 없이. 13번은 어디를 잡아야 돼? 통지 7일. 그렇죠. 통지 7일. 통지 7일. 두 번째 줄이죠. 통지 7일. 여기에서 이제 조금 과거에 하나 출제된 게 있어요. 거기 7일 뒤에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 4개.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또는이 아니라 및. 과거에 한번 활용해 먹었던 겁니다. 과거에.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여기에서 잡을 거는 14번 가야죠. 14번은 어디를 잡아야 돼? 재심사. 며칠? 90일. 어디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무슨 청구한다? 재심사 청구하게 돼. 자, 그럼 재심사 청구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 중앙지적위원회라니까. 그래서 올해 여기에서 이제 고기 2.5점짜리. 그럼 봐봐요. 아까 첫 시간 우리가 지적청량 대상부터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까지 몇 장도 되지도 않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최소 2문제는 암기되면 만든다라는 거야. 암기되면.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니까 까먹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에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7일, 통지 30일, 지체 없이 60일, 거쳐. 여기는 이제 똑같으니까 여기 하나 더 하죠. 90일.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해놔요. 올해 그것만 딱 해놔요. 그러면 그것만 해놓으면 최고 3문제까지 최대 3문제, 최소 2문제. 그래서 2문제는 나. 그러니까 지적청량이 안 풀리는 것은 요걸 암기를 안 해놔서 그래. 속된 말로. 그러니까 자, 지적은 뭐예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외우면 다 맞는 거예요. 딱 이해할 게 아까 지적 기준점 설치지 계산 그거 하나밖에 없어. 솔직하게 이해할 게는. 나머지는 자기가 부지런히 오면, 부지런히 자주 봐서 부지런히 보면, 그래도 하나 실수한다 그러면 11개. 그러니까 지금 12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세이브를 해놔야 돼. 등기는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조금 세이브를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실수해서 11개, 아니면 10개. 그래서 그거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를 만약에
만약에 11개에서 10개에서 12개가 안 나왔다. 그럼 공부 뒤지리게도 안 한 거예요. 더럽게도 안 한 거예요. 공부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그러니까 외우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외워라. 만약에 이걸 1시간 만에 봐야 돼. 이게 지금 예학습이 이제 오늘 정도 이제 끝났거든. 다음 달에는 이제 문제집 풀 때 가져와야 되거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문제 풀 때 암기를 시킨다고. 강제로 이제 넣어야 돼요. 이제 암기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집에 가서 저 자주 본 사람은 그냥 넘긴다고, 그냥. 그래서 넘겨서 반지 축전, 독립,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야 뭐 지적은 그냥 올백 만점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배우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지적은 이해보다도 암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둘째 시간부터 대장정의 모선법, 등기법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좀 쉬었다 등기법 들어가겠습니다.